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의 김경란입니다. 두 분은 혹시 요즘에 최신으로 유행하는 그 결혼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뭐 짐승남과 뭐 차도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얼굴이 죄송해요. 짐승남에. 요즘에 멋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예. 주찬양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래도 최근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되게 많이 유행이던데요. 그래요.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오지연 씨는 정답을 비껴가셨고요. 주찬양 씨 말씀이 맞아요. 요즘에 연상 연하 커플이 네. 정말 대세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되면 남남 북녀대 연상 연하 커플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멋있어지지 그럼 않을까. 북녀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북녀가 최고인 거네요. 나만의 어린 여자 남자들은 그러니까 찬양 씨가 좋겠네요. 다음 세대 부럽네요. 기다려야겠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이런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남 북녀이면서 연상연하, 제대로 연상연하 커플인 부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저희 오늘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성이 충성스러운 군인 부모를 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1년 동안 간호장교로 복무하며 당과 군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랜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마주친 삶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지긋지긋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옥수수 강냉이 한 바가지라도 얻기 위해 거지처럼 거리를 배회해야 했고 죽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굶주림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를 점점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시작한 탈북은 8번이나 이어지고 8번을 다시 붙잡혔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번의 탈북 끝에 그녀는 결국 따뜻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녀를 푸근하게 품어주는 배필도 만났습니다. 남한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순실 씨와 그녀가 작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남편 황유상 씨.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순실 씨는 저희가 눈에 익어요. 타 방송에서 많이 뵀는데 그쵸. 남편 황유성 씨는 제가 좀 낯서네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지찬양 씨 어때요? 저는 언니랑 같이 촬영하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형부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냥 간간히 다니죠. 같이 나오시는군요. 네. 또 제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 순수 씨가 그렇게 재밌다고 제가 개그를 좀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외모는 진짜 정말로 이제 개그맨 외모에 가까운 약간 저희 개그맨 아니, 선배님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이 일단은 이렇게 그냥 웃는 인상이세요. 그런데 저분이 순실 형님으로 불리신다면서요. 이게 아, 무슨 그 얘기예요? 남희석 씨 때문에 아이. 순실이 형. 예, 어디 가면 그냥 애들도 초등학교 가기 가도 애들이 순실이 형, 순실이 형.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실은 녹화 전에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렇고 굉장히 밝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는데요. 그런데 순실 씨의 삶 속에 정말 마음이 정말 많이 저밀 만큼 아픈 또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 테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달달한 러브 스토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야기들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야기 풀어나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북한에서의 순실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말하자면 너무 강하고 왜 그러냐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린 시절부터 군 부대에서 그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예, 많이 봤고 네. 또 아버지 자체도 그 자녀들 교육을 그 군대식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강인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웠고
학생 때도 그냥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군사 깡패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 아이고. 여성적인 우와.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딱 남자. 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꼭 인민군대가 될 것이다. 항상 저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셨어요. 너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조국을 지키는 인민군대가 되어라. 이것을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키웠기 때문에 6형제가 다 군인이었고 다 장교였어요. 그럼 장녀였어. 네, 제가 간호 중이로. 그렇구나. 아니 지금 말하는데 순실 씨도 모르게 육형제라고. 맞아요. 육형제. 아니 분이 여성이세요. 그럼 그 육남매 중에 육남매. 딸은 순실 씨 한 분이셨어요. 예, 여자 3명, 남자 3명. 근데 예,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그냥 몇이 안 돼요. 다 지금. 그렇군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제 군 생활을 네. 그러면은 하시게 되신 거예요? 군대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원래 그 16살 졸업하기 전에 그 군단 체육단에서 그 한 개 체육 부를 통째로 그 체육단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배구 선수였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16살 때부터 군인 신분이 아닌 반유급 그 신분으로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군부대 가서 배구 훈련을 하면서 반유급제 생활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군사복무 기간에 치워주지 않았는데 후에 군사복무 연한으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군대 나가서 29살 때까지 군복무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13년? 3년을 제끼면 11년이거든요. 네. 근데 3년까지 합쳐지면 그냥 만 13년, 만 13년 돼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남들은 뭐 군사 깡패라고도 불리고 어쨌든 누가 봐도 천상 정말 군인의 그렇죠. 피가 흐른다라고 네. 할 만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군 생활이 과연 녹록했을까요? 절대 쉽지 쉽지 않을 않았을 것 같아요. 훈련 다 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 군인 생활 중에서도 그 체육단 생활이 3년 동안만 유지되었고 그 체육단 생활도 3년 이후에는 해산돼 버렸어요. 해체되면서 제가 그 가장 그 일선 처소인 그 전방 처소에 나가게 됐어요. 전방 처소에는 정말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못 나가요. 그 미모나 가족 출신력이나 이런 데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남한 그 계략원들이 우리를 보면서 좀 숑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여군들을 매력적인. 앞에다 세웠었어요. 약간 소양 느낌도 많이 나요. 서양이지 동양이지 몰라도 아무튼 예뻤어요. 일단 키도 정말 크신데 키가 예, 몇이시죠? 키가 제가 170이에요. 우와. 네, 이야. 키가 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늘씬하고 늘씬하고. 예쁜 여군이셨던 거예요. 예쁘진 않아도 귀여웠죠. 아, 덩글덩글한 게 굉장히 정직한 면이 있으네요. 저희가 아니 얘기했죠. 예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군생활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말 자체로 인민군 되면 나라와 당과 수령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전사잖아요. 네. 근데 군사복무 11년 동안에 넌 무엇을 배웠냐 하면 저는 배운 거라는 건 오직 한 가지 그냥 도둑질밖에 배운 거 없어요. 뭐지? 왜 그러냐면 북한 여군들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형편이 안 돼요. 19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은 시작됐지만 인민군대에서는 1986년도부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복무를 했지만 네. 86년도부터는 그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영양실적 환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보다 영양실적 환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담당 간호원 한 명한테 7명, 8명의 그 영양실적 환자를 이렇게 분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명, 8명을 몽땅 먹여 살려야 돼요, 거진. 영양 보충까지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대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공급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훔쳐다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급자족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그냥 주는 게 먹는 게 아니라 없으면 생기게 하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좀 눈 빠리빠리 돌아가는 애들 그 영양실조 환자들 데리고 농촌에 나가요. 농촌에 나가서 감자 캐고 고추 따고 오이 따고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채소 갖고는 영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육고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멀리 가서 토끼 훔치고 개 훔쳐오고 뭐 들판에 있는 무슨 뭐 염소도 훔쳐오고 그래서 훔쳐다 열심히 먹였고 저도 열심히 얻어 먹었고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조선노동당 입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환자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영양 보충을 잘해줘가지고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입당도 빨리 했고 결국은 조선노동당원이라는 게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을 잘한 사람이 당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나는 얼마든지 칭찬받으면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들까지도 열심히 흠줘다 먹이고 열심히 그냥 완전히 사기성이에요. 부대를 딱 외출해서 나가면 농촌 마을에 가서 그 남새 지키는 농촌 청각들한테 오빠 우리가 항생제랑 뭐 고급 뭐 비타민제랑 갖다 줄게. 먼저 이거 좀 채소 좀 갖고 갈게. 하면서 가져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갖고 왔나 무슨 약품을 갖고 왔나 계속 기다려보다가 농장밭에 딱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그 총각들을 밤에 기둥통에다 꽁꽁 묶어놓고 수건 딱 가려놓고 우리가 막 훔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 크레졸 그 소독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건 군의소 가신 아들이 왔구나. 그다음에 또 요군들을 다른 부대가 오면 몸에서 기계 기름이 냄새 나는 여군들이 와요. 이건 고사청 중대구나. 다 알아요. 예. 냄새만 냄새만 맡아도 아무리 다 알아요. 문화가 나도 그 냄새만 맡고도 농장원들이 그렇게 도둑놈을 분간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살 수 없을 때 그걸 발휘한 거죠. 근데 뭐 얘기 듣기로는 군생활 좀 굉장히 힘드셨는데 또 낭만도 있으셨다고 남조선 괴뢰군을 굉장히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정말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머나. 막 설레었던 마음 지금도 그런 말 하면 우리 낭군님 있지만요. 너무 설레었어요. 이 처음에 이렇게 딱 갔을 때는 신입 대원들은 초식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올려보내요. 그쵸, 그쵸.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연한이 되면 올려보내요. 고지에로 올려보내면 위생 가방 딱 메고 하얀 가운 입고 예방 접종하러 올라가면 벌써 남한 처소에서 쌍형으로 보고 여자건데 하고 막 소리 질러요. 방송 진짜? 메가폰 메고 그러면 눈길을 멋지게 해요. 그냥 딱딱 줄 맞춰서 6명이 쫙 고지로 올라가요. 예방 접종을 다 끝내고 여유로운 시간에 쌍안경 포대경으로 싹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그 남한 군인들이 그 병사들이 막 러닝 그 뭐다 그래요? 그 알겠어요. 빨간 옷이랑 막 입고 운동복 입고 족구하고 활동복. 예, 족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족구가 없었어요. 네. 보지는 못했어요. 뭐 근데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저거 뭐지 하고 그거 보다가 보니까 어머 남자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막 수염이 시큼시큼한 사람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도 봤어 이러면서 그 애들 이름을 다 지어놓는 거예요. 철식이, 운철이, 금철이 해놓고 야 금철이 왔어, 운식이 나왔어 이러면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간호원들이 갱대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 짝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나? 통일이 된다면 저 사람을 만나리라. 달려가서 같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남한 그 처서 쪽에는 전광판에 뛰면 어불이 나는 그런 굴이 반짝반짝하게 밤에마다 어분이 올수 있다. 나왔어요. 예, 남한 처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뛰면 어분거리인데 가서 손 딱 잡고 일로 뛰어왔으면 이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정말. 네. 그럼 순실 씨의 그는 누구셨어요? 그 남자. 철식이. 철식이 금붕. 철식이. 철식이? 철식이었어요? 황유성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너그러운 네, 남편이라 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철식이는 네. 정말 얼굴이 잘생겼고 하얘 얼굴이. 하얗지는 않은데 얼굴이 거미거미하고 북한에는 얼굴 좀 이렇게 수염이 털이 좀 많은 사람은 인정이 많다고 그랬어요. 인정 많고 배려심이 많고 좋은 남자로 평가되거든요. 지금 저희 남편이 내가 딱 그 북한에서 바라보던 이상형이에요. 털 콩콩. 털보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진짜 그 당시 그 최전방에 있던 처소에 근무하던 남한 병사를 굳이 찾으면 찾습니다. 찾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때도 그랬지만 네. 80년도의 그 아름다운 그 처녀 병사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남한의 드라마도 많이 보고 사랑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간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처서 그 자리에서 그 쌍안경을 보는 우리 그 지금 시대의 간호원들은
내가 지냈던 마음보다 더 열렬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남자들,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북한에서부터 남한 사람들이 말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방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톤. 예. 근데 우리 그 북한 쪽에는 위대한 수령님 뭐 이러는데 북한에서, 그 남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인민군 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나그네. 감미롭죠. 감을 녹이는 그치, 거예요. 그치. 오, 그래서 사실은 그 방송을 못 듣게 우리 서로 방송을 막 써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잡탕이 나는데 밤에, 조용한 밤에 응. 그 소리를 들으면 다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황유성 씨께서 우리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죠. 나만의 이 남자들의 목소리는 이러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집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통화도 먼저 했었고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았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낸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이 집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면도 안 약간 하고 거뭇거뭇한. 그런 그 사진을 보고 집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런 조명무 이야기를 씨 하더라고요. 좋아하시네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 아직 우리 작은 남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뭐 부러워 죽겠네요. 네. 그래요. 두 분이 어쨌든 뭐 서로의 음성에 반하시고 서로의 그 사진에도 반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모습 저희들이 참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맞아. 제대를 하고 13년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사회에 돌아와 보니 현실이 되게 녹록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와, 저는 그 군부대에서 군사 복무 기간에 우리는 휴가라는 걸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접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86년도에 벌써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방에서도 그런 영양실조 환자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 요 작은 그런 그 군단 내, 사단 내에서 일어나는 그냥 자그마한 실수였을 것이다. 그냥 영양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만 보았고 바깥에 테두리를 못 봤었어요. 네. 그런데 제대비를 제가 그 40원을 받아가지고 제대돼서 딱 사회에 나와 보니까 와 정말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끓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다가 남겨두신 그 물건 그런 재산도 몽땅 그냥 막내 동생이 집에 있으면서 하루 한 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마당에 가서 팔고 그것을 먹고 살고 또 꽃처녀가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고지 생활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있는 거 다 팔아먹고 그나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을 나가서 꽃제비 생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40원 들고 장마당에 나갔는데 쌀 한 킬로, 강냉이 쌀 한 킬로에 125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강냉이 가루를 조금 사갖고 집에 와봤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동네에 또 고지들이 또 문을 두들기면서 물 좀 주세요. 물 달라는 소리는 그 물에 된장을 풀어서 이렇게 달라는 소리예요. 맹물이 아니에요. 바깥에 우물도 있고 다 있어요. 개울물도 있고. 근데 물 좀 주세요 하면 간장물이라든가 된장물이라도 풀어서 줘야 되는 그 물이거든요. 근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정말 너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몇 번 동안에 다 풀어내겠어요.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셨어요? 저는 그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개성에서 개성? 네, 얼마 멀? 개성도 전방 그 구역이기 때문에 평양하고 거진 가까운 공급 체계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막 네. 굉장히 열악하고 막 저 산골짜기의 어떤 시골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평양과 인접한 곳에서 네. 오히려 더 격차를 크게 느끼시면서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16에 이제 군대에 네. 들어가서 13년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9에 이제 나오셨을 예. 텐데 그래도 북한에서는 좀 결혼을 일찍. 좀 어느 정도 할 네. 것 같은데 네, 결혼을 제가 그 같은 중대에서 같은 부대에서 그 입당 보증인이 중매로 이렇게 맺어진 네.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 보니까 나 혼자서 그 6명 식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가정처럼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온 집안이 고진 다 모여서 살거든요. 그다음에 큰 아들 또 불구자된 큰 아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장애인 그 큰 아들도 집에서 있고 그러다 사람이 보니까 없었구나. 나 하나 입 건사기도 힘든데 그
그 식구들이 다 풀을 한 사발을 뜯어와도 거기서 다 나눠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다 줘도 돌아오는 거는 욕설뿐이고 그냥 막 치부하는 소리뿐이고 근데 그 남편이 또 이렇게 술을 좋아해요. 근데 군인들은 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제대시켜요. 그것도 예, 비판 대상이고 이 사람이 그 모든 사회 그다음에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술로 다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알코올이라도 갖다 줘야지 그거 먹고 오면 잠을 자는 정도로 그냥 맨정신에는 손이 안 나오면 욕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여기서는 더는 못 살겠다. 도움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거기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먹고 줘야지. 살기 위해서 시집을 아유. 가는데 거기서도 살 수 없는 경황이 됐죠.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꽃제비가 시작된 거죠. 그냥. 그러면서 씨도 이제 꽃제비 생활을 그분이랑 같이 이제 뭐 혹시 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때 당시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이게 꽃제비 생활하면서 다 들어갔다고 또 선거 때마다 이따금씩 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주민등록을 이게 주민등록 점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행방불명 됐는지 인원 조사 같은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냥 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저기다가 이러면서 그 오간에 그냥 또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임신되면 저 천덕꾸러기가 또 임신됐다고 막 그러고 막 좀 이 시대에 무슨 뭐 왜 아기를 낳아 막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막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역전에서 해산 역전 그 보이라실에서 났거든요. 근데 그 보이라라는 것이 여기처럼 손만 똑똑똑똑 누르면 뭐 전기가 가고 뭐 이렇게 뭐 통화가 긴 게 아니라 탄을 피워서 재를 굵어서 그렇게 열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 재를 파서 바깥에 버리면 그 잿무지가 따뜻해요. 열이 있으니까. 임신은 됐지. 당장 진통은 오지. 아기는 낳아야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재탄무지에다가 비닐방 막 깔고 앉아서 아기 낳을 걸 기다리고 막 진통을 앓는데 사람들은 저 여자는 죽었어. 얼어 죽어.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안 해도 정말 엄마 같으신 그 할머니가 한 분 가다 돌아보다 또 돌아보다 돌아서서 오시면서 잔둥을 쓸어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애기 기저귀도 없어 옷도 없어 하다못해 가위도 없어 실도 없어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더니 그 재무지 옆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유리 깨진 거 주워오고 할머니가 시커먼 앞치마를 이렇게 길게 띄고 다니는데 그 앞치마를 뚜르륵 해가지고 거기서 실밥을 뽑아서 그렇게 놓고 그 유리를 코로 흥흥 해갖고 소독해서 앞치마다 다 닦아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할머니가 아이를 받으셨어요. 아기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꽃제비 주제에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저기 나와서 그 아기를 낳노 막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막 잔둥이랑 쓸어주시면서 울지 마라. 울면 애기 엄마들이 울면 눈이 2차 시력이 안 좋아져. 그러면서 울지 마라. 와 그때 그 엄마 생각나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그 시커먼 앞치마를 벗어서 아기를 싸서 주시면서 안아 주시면서 빨리 장마당으로 가라. 장마당에 가면 너는 죽지 않는다. 아기를 봐서라도 너는 누가 쉽게 죽이진 않을 거야. 가. 그러면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위예요. 11월 25일 날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마당 역전 장마당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그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장마당 엄마들이 내가 임신돼서 떠도는 거를 다 봤거든요. 아이고 너 죽지 않았구나. 너 아기 낳았구나. 그러면서 여기면서 또 뭐 조금 갖다 주고 저기서 조금 갖다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남편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내가 너무 추워하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장마당에서 생선을 팔면서 발 시리지 않게 천 마대 그 마대를 깔고 서 있던 그 마대를 뽑아다 저희 무릎에 씌워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생선 대가리라도 남으면 저녁 때 비닐봉지 싸서 끓여 먹으라고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나를 TV로 보고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대요.
당신은 꼭 죽었을 거야.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애기 엄마 죽었겠다, 죽었겠다. 장사꾼들이 다 그랬대요. 야, 정말 그 노래를 부르고 또 파라티푸스라는 열병에 걸려갖고 다리 밑에서 그 아기를 키운 거예요. 비닐방막이 하나 이불밖에 없어요. 그 이불이라게 비닐방막을 하나 싸서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자면 아침이면 그 방막 안에 막 소리가 하얗게 앉았어요. 막. 그러면 아기는 아기들은 입술이 이렇게 다 새파란가? 처음으로 아기 나갖고 봤을 때는 아기들은 아직 추워서. 예, 왜 이렇게 새파랗지? 그러면서도 아기가 뭐 얼어 죽지도 않았고 신통하게 잘. 그리고 바깥에서 소독행 그런 그 유리도 아닌 그런 걸로 탯줄 잘랐는데도 염증도 없었고. 아유, 다행이네. 어머. 예. 정말 어떻게 그 아이가 거기서 살아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을 꽃제비 생활했어요. 5년을.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는 거기면서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네. 꽃제비 생활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기도 가만 잔둥이 엎드려 있다가도 사람만 지나가면 배고파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면 그 애기니까 또 애기는 하나라도. 그 먹을 것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빼가지고 엄마 입으로 이렇게 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받아 먹으면서 야,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산다. 내가 널 버리고 왜 죽겠니? 그냥 끝까지 살자. 죽기를 포기한 적이 엄청 많아요. 정말 둘이 다 아기는 젖도 못 먹어요.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먹곤 살아요. 근데 나는 그냥 죽자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다리 밑에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된장물이라도 갖다 여줘요, 입에다. 그래서 또 살아나고 아침이면 새파란 하늘 보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 또 살아난 이놈의 목숨이 찔기기도 찔기다 이러면서 그러면 애가 일어나서 엄마 우리 눈 떴네 살았네 이것이 엄마한테 계속 듣던 이름 말이니까 애기도 하는 말이 또 살았네 이게 애기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오늘 아침에도 촬영장 오면서 말을 하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왜 이렇게 부럽냐고 내 막 그랬어요. 쟤네들은 집이 없어도 살고 먹을 것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사는데 우리 사람들이란 게 인간들이란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그 아까운 청춘시절 다 저국에 바쳤고 충성하고 입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 애기를 안고 계속 울고 정말 눈물 많게 눈물 흘리면서 살아. 아 정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위로의 말도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그냥 북한에서의 그 삶이다 하면 저는 눈물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눈물로 살았어요. 그냥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슬퍼서 울고 가엾어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그러시면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야? 그럼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충성한 거밖에 없는데 어린 시절부터 나는 조국을 지키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장군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국의 그 병사가 되는 걸 꿈을 가지고 살고 이제까지 군복무하며 살았는데 나한테 차려주는 게 뭐냐? 너네 대가가 진짜 우리한테 대가가 뭐냐? 쌀 한 킬로라도 줬냐? 밥 한 그릇이라도 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관다리 밑에서 5년 동안 꽃제비 생활하면서 우리도 저 탈북이라는 걸 해보자. 그때까지도 나는 탈북이라는 걸 몰랐어요. 네. 그냥 밀수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알고 밀수꾼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았지 우리같이 굶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웬 그 아주머니를 장마당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그 상급 사관장이었어요. 꽃제비 된 모습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그 철국이 엄마인데 철국이 엄마라는 그 글을 써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관장이 내가 앉아서 손을 내밀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앉아서 아기를 보면서 그 손을 내밀고 앉아 있는데 웬 빵을 이만한 걸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나인지도 모르고 빵을 쥐어줬는데 내가 그 빵을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둘이 막 얼싸안고 막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와 저희 상급
그 사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꽃제비가 돼가지고 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너를 봐서도 너는 이 세상에서 꽃제비가 될 줄을 몰랐고 남들이 꽃제비 생활해도 너는 안 될 줄 알았다. 그렇게 강인하고 용감했던 여자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부둥켜갖고 울고 막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더 못 살겠다.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서 빵이라도 한 개 얻어먹고 밥이라도 한 개 얻어먹고 얻어먹지 못하면 쓰레기장에 가면 그렇게 먹을 게 많다더라. 우리 가자. 그래서 넘어왔어요. 처음에 넘어와서 그냥 그 겨울이다 보니까 강 그냥 막 뛰어서 왔어요. 우리는 뛰어서 와갖고 아기를 안고요? 애기는 없고 배낭에다 담아서 업고 그렇게 하고성이 넘어왔어요. 어느 한 집 앞에 보니까 사과 이만한 비닐 봉지다 통째로 버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얼었어요. 새파란 사과인데 그걸 다 얼은 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개그맨 갈갈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갉아 먹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이 꾹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다 보니까 공안대가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불쌍해지 그 사람들도 일어서 소리 못하고 빨리 먹으래요. 그래서 먹으래요. 근데 무섭잖아요. 막 무섭고 떨리고 배는 고프고 여기서 잡히면 우리 또 이제는 또 굽는 데로 가야 되니까 일단 먹고 보자. 옆에 청진 사람이 있어도 그냥 갉아먹고 주머니 넣고 그걸 챙기느라고 사과 그 쿵댕이를 그 애도 나줘 나도 줘 엄마 나도 줘 나도 먹을래 그런 걸 공안대들이 다 봤어요. 한참 동안 보더니 저네끼리 뭐라고 말하더니 우리를 봉고차에 태워갖고 변방대로 갔어요. 변방대로 가서 우리를 또 들여보내는데 탈북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거의 모여있는 곳이었군요. 야, 근데 그 3일 동안 거기면서 다 조사받고 세관을 넘어서 북한에 보입으로 가는데 그 3일 동안 기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 자는 것도 싫고 시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끼마다 거기서 하얀 쌀죽에 돼지고기 그 껍데기 막 둘둘둘둘 말린 막 이만한 거 막 끓여가지고 우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숟가락으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저희 평생 소원의 꿈이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국 먹어보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지금 한국 생활 7년인데도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3일째 딱 되는 날 애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건너가면 어떻게 되지. 건너가니까 아는 게 아니라 때리고 패고 다시 찢고 북한을 막. 가신 거예요? 예, 북송을 시키는 북송을. 거예요. 가면 그 보이부 생활이라는 것이 너네 갔다 오느라고 수고했다.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사느라 고생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것들이 가서 배신자 배반자지. 예, 장군님을 망신시키고 배신하고. 북한을 배반하고 나라 개망시키고 왔다고 때리고 욕하고 그냥 보이는 게 다 고문도구고 허리띠까지 뽑아서 막 머리 찢고 막 걸거든요. 혹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애기도 다 잡혀가죠. 애기도 애기도 그 고문 현장에 그 사고 고문이라고는 안 그래요. 거기 맨날 그냥 조사받는다고 하죠. 근데 조사받는 게 그냥 때리고 뻘짝지나 때리고 궁뎅이나 때리면 우리는 100번도 탈북하겠어요. 그렇게 그런 경우라면. 가면 그냥 보이는 게 고문도구예요. 그냥 난로통에 꽂아놓은 그 재굽는 그 갈구리로 일로 뛰밀고 절로 뛰밀어 갖고 온통 다 됐어요. 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여기 머리칼 다 띄고 뒤에는 머리칼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손바닥도 코바늘로 다 찢어놓은 코바늘이라는 게 또 뭐냐면 그 쓰레기통에서 아기가 완전히 새빨간 발이 막 시퍼렇게 얼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가보니까 뚜개실하고 코바늘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봉지에. 그래서 그 실궁대를 가지고 그 변방대 거기까지 잡혔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짐을 회수해요. 변방대에서. 근데 그 중국 공안들은 애기 양말 떠주라고 그냥 나한테 그 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이부까지 간 거예요. 북한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짐을 여기다 놓고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줬어? 이거 어디서 났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워 왔습니다. 근데 손을 이렇게 하고 요 각지게 하고 비행기 유리줄자로 여기 땅땅 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피했더니 손을 끌어다가 그 코바늘 갖다 이게 다 찢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다 찢어진 상태에 그냥 깨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거기면서 첫 번째로 그냥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 교회 갔었냐? 선교사 만났냐? 한국 목사 만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예 갔습니다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예 갔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야? 너 어디 어느 교회 갔댔어? 쓰레기통이요. 뒷집에 삽니다. 모르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 맞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보다 보면 아 진짜 얘가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다 갈라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야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선족들과 결혼해서 살던 여자들이 많이 잡혀오거든요. 잡혀오면서 보면 옆에 네. 있는 황유성 씨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컴퓨터 봉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날 마지막 날인데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미로운 남한 남자의 음성과 그 네. 모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솔직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나랑 살자. 어머나 누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랑 살자 했잖아요. 근데 만약 안 하셨으면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네. 동생들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속으로 그냥 짝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딱 저건데.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이 북한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먼저 대시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유성 씨 연락처에 작은 예수님, 예수님, 제가 그 잃어버린 딸에 대해서 남편한테 말을 안 했었어요. 찾지도 못할 거 하고 포기한다. 그냥 마음속에는 내 딸이지만 딸이 보고 싶어서 죽겠어요. 막 아파요. 잠이 안 와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 이것을 혼자서 어떻게 사귀려고 나한테 말을 안 하냐. 내가 있잖아. 내가 위로해 주잖아. 이러면서 꼭 껴안고 잔뜩 쓸어주는데 너무 막 고맙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